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전폭 지지와 함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인 비난을 받는 가자지구 병원 폭발 참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소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하자마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포옹하며 연대감을 과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텔아비브 현지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500명 가까이 사망한 가자지구 병원 참사에 대해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 내 테러 조직이 로켓을 잘못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국방부 자료가 근거라고 답했습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we've seen to date, it appears the result of an errant rocket fired by a terrorist group in Gaza.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SNS를 통해 최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 병원 폭발에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폭발 양상과 적외선 위성 데이터 등을 토대로 병원 폭발의 원인은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맹목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터뜨리겠다고 위협한 후 유도 미사일로 공습했다면서 관련 증거를 국제기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들도 하마스의 피해자라고 강조하면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주민들에 대해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방침도 약속했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Palestinians are not Hamas. Hamas does not represent the Palestinian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후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1,000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가자지구를 봉쇄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조치인데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영석 기자입니다. 가자지구와 이집트의 국경지대인 라파. 굳게 닫혀있는 검문소 앞에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باذن الله احنا لنا 5-6 ايام هنا في العريش بنغلف وبنعمل كل حاجه عشان الحاجه دي تخش للناس اللي جوه. الناس اللي جوه بتموت مش عايزين مننا اي حاجه للحاجه دي بس تخش. احنا هنفضل هنا لحد النهايه مش هنتحرك من هنا. 이 지역을 비롯해 가자지구로 가는 모든 통로에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아온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보내는 인도주의적 구호품의 반입을 막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오직 식량과 물, 의약품만 들어갈 수 있고 하마스의 손에 구호품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 인질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이스라엘 영토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והעולם היום יודע את האמת, הוא ישמע את זה גם במועצת הביטחון. 바이든 대통령 역시 하마스가 구호품을 훔친다면 그들이 팔레스타인 주민 복지에 관심이 없음을 다시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처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테오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역시 가자지구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며 조속한 구호품 반입을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결정으로 가자지구의 유일한 생명줄로 불리는 라파 검문소를 통해 조만간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구호품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형석입니다. 어제 하루 프랑스 공항 14곳이 한꺼번에 테러 위협을 받아 공항이 폐쇄되고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역시 일주일 만에 세 번째 테러 위협으로 또다시 폐장했습니다. 손영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릴과 리옹, 낭트 등 프랑스 전역 14개 공항에 폭탄 테러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공항에는 테러를 경고하는 이메일이나 의심스러운 속보가 보내졌습니다. 공항들은 즉시 폐쇄됐고 보안요원과 함께 폭발물 처리 장비 등이 동원됐습니다. 공항 이용객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등에서 오던 항공기들은 회항했고 이륙을 준비 중이던 수많은 항공편들의 운항도 지연됐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역시 또다시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아 방문객들을 대피시키고 폐장했습니다. 일주일 사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프랑스 곳곳에서 테러 위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벨기에에서 벌어진 총격 테러로 스웨덴인 2명이 숨진 사건 역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임이 드러나자 유럽연합 내에서는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f a person is considered to be a national security threat, member states must have the power to force the person to leave. 프랑스 내뿐 아니라 튀니지와 레바논, 이란 등에 위치한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도 반이스라엘 시위가 잇따르는 상황. 프랑스는 하마스에 살해당한 프랑스 국민이 24명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자국민들에게 레바논 등 위험 지역 여행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손령입니다. 의료 공백이 심각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가 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지역의 의대를 만들어 달라며 서울에서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김원희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에 나섰습니다. 앞서 순천이 지역구인 소병철 의원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전남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서 닥터의 길기를 타고 가다 아이를 낳는 일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의대 40곳 가운데 8곳이 서울에 몰려 있고 전남과 세종에는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3.47명. 이에 비해 경북은 1.39명에 불과하고 충남과 충북은 각각 1.53명과 1.59명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늘어난 활동 의사 수는 서울의 경우 1000명당 0.8명인데 경북은 0.14명에 그쳤습니다.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계속 쏠리는 겁니다. 서울의 5개 대학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도 지난해 7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의사 수를 충분히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수도권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지역에서 개업하는 의사들도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의사 수 자체가 적다 보니 이런 유인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의사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쪽에 많이 흡수가 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지역의 의대 정원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호소하는 지역별로 의대 증원 요구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